자, 그럼 본격적으로 1강 고대 문명 파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하기 전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대 문명은 수능이 항상 1번으로 출제됩니다. 그만큼 난이도가 쉽게 출제돼요. 기본적인 특징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꼭 맞아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메소포타미아랑 이집트 문명 둘만 비교해서 출제해요. 사료 자체가 메소포타미아 아니면 이집트야. 그리고 이제 선제는 요 나머지 문명의 선제들도 조금 들어가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 이 둘을 중심으로 먼저 학습한 다음에 나머지 문명의 기본적인 특징을 살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명 4대 문명을 알아보기 전에 문명이 뭔지 살짝 살펴볼게요. 문명이란 계급, 도시, 문자, 금속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 옛날에 문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이 문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지 않으니까 이 정도 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위에서 아래로 제가 시대 순서대로 배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가 가장 오래됐고 중국 문명이 가장 최근이다. 이 정도 이렇게 문명 순서대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지중해 문명은 산지로만 가끔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메소포타미아 문명 살펴볼게요. 메소포타미아의 뜻은 메소가 사이, 포타가 두 강, 미아가 도시란 뜻입니다. 제가 지도를 살짝 보여드릴 건데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에 있는 도시란 뜻이에요. 이제 문명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면 지리, 문화, 종교 이렇게 특징을 나눠서 살펴볼 건데 지리가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 모든 문명들은 큰 강 주변에서 발달했어요. 그래야 농사가 잘 되거든요. 강에서 물을 끌어와서 그래야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강에서 출발했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강에 이어서 나라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어떤 문화적 특징을 갖는지까지 흐름을 살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메소포타미아의 지리적인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두 강 사이에 있다고 했는데 그 두 강이 뭐냐?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네, 아까 지도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개방적인 지형이에요. 사방이 다 탁 트여 있어. 그래서 왕조 교체가 굉장히 잦습니다. 사방이 탁 트여 있기 때문에 적의 침입을 굉장히 받기 쉬워요. 그냥 옆에 보면 적이기 때문에 그냥 서로 공격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수메르인들이 나라를 세웠다가 망하고 아카드인들이 나라를 세웠다 망하고 그 아카드는 또 아무르인한테 망하고 이렇게 왕조 교체가 잦아요. 그 아무르인이 세운 나라가 바빌로니아 왕국이에요. 바빌로니아 왕국은 아무르인들이 세웠는데 함무라비 왕 한 번씩 다 들어봤죠? 이 함무라비 왕 때 전성기였습니다. 제일 잘 나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싸움도 잘해요. 메소포타미아 동네를 그냥 다 자기가 접수한 거야. 싸워 이겨야죠. 그리고 정복한 동네에는 총독 자기 신하들이 또 파견하고. 제일 중요한 게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합니다. 예전에는 이거 인류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알려졌는데 그 전 함무라비 법전보다 오래된 법전이 발견돼서 그건 이미 지나간 것 같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요 조항으로 굉장히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선지로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바빌로니아 왕국도 히타이트한테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럼 메소포타미아 왕국의 문화 살펴볼게요. 얘네는 쐐기 문자를 사용합니다. 문자가 이렇게 쐐기가 뭔지 알아요? 뾰족한 뭐 있어. 뾰족뾰족한 걸 쐐기라고 하는데 문자 모양이 이 쐐기와 닮았다 해서 쐐기 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숫자를 셀 때 60진법을 활용합니다.
왜 60진법을 사용하냐? 얘네들은 1분이 60초, 1시간 60분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숫자를 셀 때 모든 단위를 60에 맞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네는 달 관찰하는 걸 좋아했대요. 그래서 달력도 음력, 달을 활용한 달력을 활용해서 태음력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음력 썼었죠. 할머니 분들한테 물어보면 할머니 세대까지는 음력을 썼었어요. 네, 그렇게 달을 활용한 달력을 썼습니다. 자, 종교. 신권 정치를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 함무라비 왕처럼 왕이 있는데 왕이 종교 최고 지배자, 최고 제사장까지 하는 거야. 종교 지배자. 왕이 뭐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으면 왕이고 종교적인 권력을 갖고 있으면 최고 제사장이겠죠. 그래서 제사와 정치를 같이 한다, 하나가 돼 있다, 한 사람이 다 한다 해서 재정일치라고 합니다. 그걸 신권 정치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왕이 종교적인 역할까지 수행을 했고, 얘네는 아까 봤듯이 왕조 교체가 굉장히 잦죠. 나라가 금세 세워지고 금세 망해요. 그러면 사람도 금방금방 죽습니다. 전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는 지금 생에라도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걸 현세적 다신교라 그래요. 현생, 지금 현생, 우리 현생이라는 말을 쓰죠. 현생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신을 믿어. 그래서 이 현세적 다신교가 반영된 게 뭐 지구라트, 이건 신전이에요. 얘네들이 신을 모시는 신전. 그리고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두 줄로 요약하면, 길가메시라는 어디 왕이 있는데 걔가 막 모험을 떠나요. 왜 모험을 떠나냐? 영생, 그냥 죽지 않음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데 결국에는 영생 따윈 없다라는 걸 깨닫는 게 이 길가메시 서사시의 주된 내용입니다. 즉 현세, 영생, 평생 사는 거 없으니까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자, 뭐 이런 뜻입니다. 점성술 발달, 뭐 아까 얘기했죠. 얘는 달 보는 거 좋아한다고. 그래서 천체 운행을 보고 운명을 점침, 특징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중요 특징 정리해주세요. 당연히 이 밑줄 친 분홍색 글씨부터 주로 공부하는 게 좋겠죠. 중요하니까 그만큼. 네, 밑줄 친 게 중요하니까 밑줄 친 부분 먼저 공부하고 나머지 부분으로 차근차근 확장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집트는 나일강 근처에서 발달합니다. 글씨를 좀 이쁘게 써줄까요? 이집트에 그 나일강 흐르는 거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폐쇄적 지형이요. 얘네는 나일강도 나일강이지만 사막입니다. 드넓은 모래밭을 뚫고 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적의 침략이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통일 왕조가 굉장히 오래돼. 그러니까 이집트 하나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이집트마저 너무 오래되니까 시기를 구분해서 뭐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요. 근데 다 이집트야. 어차피 뭐 그냥 통일 왕조가 오래 지속됐다. 폐쇄적이어서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집트인들의 문화 살펴보겠습니다. 얘네는 상형 문자를 써요. 그러니까 뭐 어떤 모양을 본떠 만든 문자라는 거야. 뭐 컵이면 컵. 지금은 없겠지만 휴대폰이면 휴대폰을 본떠 만든 문자래요. 그렇게 해서 상형 문자를 썼었고, 얘네는 수학이 발달했어요. 여기 보이죠? 천문학, 승량술, 기하 발달. 이게 왜 발달했냐면 나일강이 범람을 자주 해요. 그러니까 물이 자주 넘쳐. 그러면 이 네 땅 내 땅이 그 뒤로 다시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다시 범람하면 네 땅 내 땅 구분이 없어지니까 다시 네 땅 내 땅 나누기 위해서 땅을 정확하게 측량하는 기술이 발달했대요. 그 과정에서 수학도 발달했는데 얘네는 십진법을 깨달은 거지. 숫자를 10가지만 세면 편하구나, 뭐 이런 걸 깨달아서 십진법. 그리고 얘네는
우리 아프리카 굉장히 태양빛이 뜨겁죠. 그래서 태양력이 발달했습니다. 해를 보고 달력을 세는 거야. 우리도 지금은 양력 쓰죠.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학도 발달해요. 뭐 때문에? 미라 때문에. 미라는 키워드로 많이 나옵니다. 이집트 미라 굉장히 유명하죠. 막 만드는 과정 보면 잔인하던데 어쨌든 이 미라 발달하려고 의학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자, 종교 살펴보겠습니다. 얘네는 그 메소포타미아와 달리 편안해. 그 전쟁도 별로 없고 먹고 살만해요. 그러니까 지금 삶이 편안하니까 죽어서도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걸 내세적 다신교라 그래요. 얘네도 여러 신을 믿는 거야. 내세, 죽은 다음의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내세적 다신교라고 해요. 여러 신이 있는데 대표적인 신이 태양신 라예요. 유명한데 혹시 막 우리 남학생 어렸을 때 유희왕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그게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나온다. 이집트 신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나 만화에 라는 꼭 나와요. 그래서 태양신 라를 숭배했고, 뭐 미라, 스핑크스 이런 것도 종교와 관련된 거고, 제일 유명한 유적지가 뭡니까? 피라미드죠. 왕들의 무덤 피라미드라고 하고, 또 사자의 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책이냐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뭐 천국이나 뭐 극락이나 이런 사후세계로 간다고 이 사람들을 믿었던 거야. 그 사후세계까지 가는 길을 안내한 책이래요. 뭐 가이드북 이런 거겠죠? 뭐 내비게이션? 그런 느낌의 책이에요. 죽은 자들을 위한 사후세계 안내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오시리스도 이집트 신 중에 하나인데 죽음 그리고 부활과 관련된 신이래요. 그만큼 죽은 이후의 삶에 관심이 많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집트 문명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그럼 세 번째 인도 문명입니다. 인도 지역에서 발달한 문명이에요. 근데 기원 2500년경에 드라비다인이 문명을 수립했을 거라 추정합니다. 이거 확실하지 않아요. 아직 학자들도. 그래서 수능이 잘 안 나온 것 같기도 해.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인더스강. 자, 우리가 인도 지도를 이렇게 봤을 때 왼쪽에 있는 강이 인더스강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문명의 조건 배울 때 도시 있었죠. 도시. 얘네들은 큰 계획 도시가 있어. 그 도시 이름이 모헨조다로나 하라파라고 합니다. 모헨조다로 하라파 키워드로 자주 나와요.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얘네는 아리아인이 이동했다는 특징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드라비다인이 그 인더스강 근처에서 문명을 세웠어요. 아리아인은 인도에 사는 애들이 아니라 저희 중앙아시아에 살던 애들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정확히는 알 수가 없대요. 어떤 이유에서 인더스 강까지 내려왔어. 그래서 드라비다인을 없앤 걸로 같아요. 없앤 걸로 추정을 하고 없애고, 그리고 겐지스강, 이제 인도 오른쪽에 있는 강이 겐지스강이에요. 겐지스강까지 가서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농사 기술을 많이 발전시켜 철로 농사를 짓고, 철로 만든 농기구로 농사를 짓고, 관계 사업도 해. 관계가 물을 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벼농사 지을 때 물을 더 효율적으로 대서 농사가 더 잘 됩니다. 그리고 얘는 카스트제라는 엄격한 신분제. 인도 카스트제 굉장히 유명하죠. 그 불가축 천민부터 위에 바이사 수두라까지 있는 그 카스트제 신분제가 우리 아리아인 때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브라만교라는 종교와 베다라는 브라만교 경전을 제작을 해요. 이 브라만은
카스트 제도에서 제일 위에 있는 계급이에요. 그래서 카스트제에 입각한 종교가 브라만교입니다. 굉장히 차별적인 종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베다는 성경같이 그 브라만교의 경전입니다. 자, 인도 문명은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국 문명. 중국 문명은 황허강, 중국 그 큰 강 두 개 있죠. 위쪽에 황허강, 아래쪽에 창장강, 그 위쪽 강 중심으로 발달한 게 중국 문명입니다. 이제 하상주인데, 중국사 배우면 다시 나라 순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최초의 국가가 하나라야. 이게 나라의 의미거든요.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근데 하나라는 기록상 왕조야. 그러니까 실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 지금 여러 유적을 찾고 있는 걸로 알아요, 중국에선. 그래서 하나라는 절대 시험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게 있다 라고 생각만 하고, 본격적으로 알아보면 상나라입니다. 상나라 역시 왕이 제사까지 같이 지냈어. 종교적 지배자의 역할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권정치, 재정 일치사회고요. 보통 얘네가 종교를 어떻게 제사를 지내냐면 거북이 등껍질을 태운대요. 그러면 그게 쫙 갈라지면서 그 갈라진 모습을 보고 점을 쳤다는 거야. 그렇대요. 뭐 그래서 갈라진 모습이 뭐 저걸 쳐라 하면 저걸 치라고 막 그랬대요. 신기하더라고. 근데 그 갈라진 거북이 등껍질에 이제 그 점친 내용 기록을 한 거야. 그래서 갑골문이라고 합니다. 보통 거북이 등껍질도 많이 쓰고 뭐 동물 뼈도 활용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점을 쳤어. 그걸 이제 왕이 같이 한 거지. 그래서 재정 일치고, 얘네는 수도가 은허예요. 수도 이름이 은허여서 상나라를 은나라라고도 해요. 그리고 얘네도 태음력. 동아시아는 주로 옛날에는 다 태음력이었어. 우리는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태음력. 그리고 순장이 풍습이 있어요. 순장은 뭐 좀 높은 사람, 지배자, 권력자가 죽으면 그 밑에 신하들까지 같이 묻는 풍습이에요. 뭐야? 죄송합니다. 녹화가 안 되고 있었군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안 된 거지?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 순장부터 다시 할게요. 순장은 지배자가 죽을 때 신하들을 같이 묻는 풍습이에요. 이게 신문제 사회라는 것을 의미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고, 네, 지배 계급만 순장을 했었습니다. 조금 잔인한 풍습인데 이런 게 옛날에 있었어요. 자, 그 다음 주나라. 주나라는 상나라한테 망합니다. 다시 상나라가 주나라한테 망해요. 그리고 세워진 게 주나라입니다. 주나라 수도는 처음에 호경이었어요. 이 호경이 살짝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호경이 수도일 때를 서주. 얘네가 근데 수도를 한번 옮겨요. 왜냐면 그 견융족, 이런 이민족의 심리 때문에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때가 동주. 수도가 로양으로 옮기는데 그때부터가 동주예요. 동주 때부터를 춘추 전국시대라고 해. 오케이. 이거는 이따 가서 다시 살펴볼게요. 중국사 배울 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나라의 특징 몇 가지 살펴보겠어요. 얘는 봉건제를 실시해요. 봉건제가 뭐냐면, 우리 신하들보단 자기 가족들, 친척들, 왕족들한테 땅을 나눠줘요. 어떤 지역을. 예를 들면 경기도 이렇게 하나씩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지역은 너가 알아서 통치해라. 대신 나한테 충성만 하면 돼. 이게 봉건제입니다. 아시겠죠? 이 제도가 봉건제예요. 그러면 그 지역은 그냥 그 사람이 알아서 거의 대부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얘네 주나라 왕은 하늘의 명을 받았어. 나는 왕이 될 운명이야. 이거 누가 얘기해줬어? 하늘이 얘기해준 거야. 그래서 이걸로 백성들을 통치하죠. 내 말 잘 들어. 뭐 이렇게.
그리고 덕치주의. 덕치주의란 왕이 굉장히 도덕적이다. 나는 이 도덕적 품성으로 너네를 통치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 개의 키워드는 선지로 나오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정전제. 정전제는 이 농민들한테 땅을 나눠주는데 우물정 모양으로 땅을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8명이서 이렇게 하나씩 각각의 땅을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 8명이서 같이 농사를 짓는 거야. 이걸 정전제라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정전제가 가장 이상적인 토지 제도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 정도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중해 문명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중해 문명은 그 그리스 이전에 그 지중해에 있던 여러 문명들인데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히타이트는 철제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싸움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바빌로니아 왕국 멸망시켰다. 아까 위에서 배웠죠? 자, 그리고 페니키아라는 문명은 그 카르타고라는 식민지를 건설했어요. 어디에? 북아프리카 쪽에. 이 카르타고 나중에 로마 할 때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얘네는 표음 문자. 표음 문자가 뭐냐면 알파벳이 대표적인 표음 문자인데 그냥 문자 그대로 읽는 걸 표음 문자라고 그래. 근데 한자는 표의 문자라 해서 이 문자의 뜻이 있죠. 뜻 의자. 근데 얘네는 그냥 문자의 음만 있는 거야. F 이렇게 읽는. 이 문자 자체는 A에는 뜻이 없잖아. 그냥 발음만 읽는 거지. 그쵸? 이걸 표음 문자라고 해요. 이 표음 문자가 나중에 알파벳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알파벳의 기원이라고 하고요. 헤브라이는 요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이스라엘 있는 지역 쪽에서 발달한 문명인데 얘네가 이스라엘 왕국을 수립해요. 근데 이게 솔로몬 왕 때 전성기인데 솔로몬 왕 죽고 나면 여러분 전성기는 항상 쇠퇴를 동반해. 그러니까 전성기가 지나면 이제 점점 꺾이는 걸 의미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성기가 마냥 좋은 거 아니야. 전성기가 찾아오면 결국 멸망하게 돼 있어. 그쵸? 그래서 얘네도 솔로몬 왕 때 전성기인데 얘네가 끝나고 이스라엘이랑 유대로 분열해요. 그래서 얘네 역사도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가 유대교를 만듭니다. 이 유대교는 크리스트교, 이슬람교에 영향을 줘요. 아시겠죠? 이 정도 키워드만 얘네는 알아두면 됩니다. 자, 오늘 고대 문명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그냥 한번 처음 공부할 때 이해하면서 설명하면서 공부하면 얘네는 기본적인 특징 같은 거는 쉬우니까 절대 안 까먹을 거예요. 네. 그러면 고대 문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